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정찬 이사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정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선특별위원회 최호섭 위원장님 외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서 공단이 2023년 1월 1일부로 조직 개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단 임직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 경영사업부장님, 김낙원 환경사업부장님, 안경수 감사안전팀장님, 홍현주 기획예산팀장님, 장유정 시설운영팀장님, 신수진 사업운영팀장님, 김보경 고객맞춤팀장님, 김승철 재활용사업팀장님, 이동욱 도시환경 1팀장님, 서현석 도시환경 2팀장님, 윤영일 자원회수팀장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2023년도 4년도 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예산 설명서 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는 100만 원 단위로 주요 사항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서 3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예산관리 계획입니다. 임직원 및 공무직원 297명으로 전년 대비 4명 증원하였습니다. 이는 재활용품 증가에 따른 생활자원회수센터 3명 증원, 배드민턴 당구장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단시간 공무직 1명을 증원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 제출된 자료에 인력관리 계획 2번에 1반괄호 기간제 증감 4명은 자료에 오타가 있어 14명으로 정정하여 보고드립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는 82명으로 전년 대비 16명 증원하였습니다. 그중 기간제 근로자 계약직은 67명으로 전년 대비 14명 증가하였으며 주 내용은 사업운영팀의 국민체육센터 신관 청소 1명, 차량 운행에 어린이 탑승에 따른 운전보조 1명으로 2명이 증원과 고객맞춤팀의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휠체어 차량 2대, 비휠체어 차량 8대 증차에 따른 인력 10명과 야간 근무 인력 2명으로 12명 증원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은 4명으로 안성맞춤 캠핑장 반환에 따라 1명이 감원되었으며 단시간 근로자로 시설운영팀의 AB구장, 야구장, 종합운동장, 주말청소 3명이 증원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2023년 4년도 세액 수입 목표입니다. 2024년 세액 수입 목표는 92억 9,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6억 6,100만 원 증액하여 17.8% 증가하였습니다. 예산 설명서 4페이지입니다. 총 예산액은 296억 6,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5,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 전출금은 292억 4,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9억 4,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 전출금은 4억 2천만 원으로 23억 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단 사업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감사안전팀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1억 6,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5,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로 감액 사유로 2023년 정부 혁신 지침 가이드라인에 의거 맞춤형 건강검진비 예산을
선택적 복지예산 제도로 통합 운영하도록 권고하고 있어 관련 예산 일반 운영비 1억 원을 경영지원팀 인력 운영비 예산으로 재편성하였으며 지급수수료 700만 원, 국내협의 300만 원, 일반 운영비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팀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1억 9,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9,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1,8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가 사유로는 일반 행정에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각종 인쇄비, 소모품비 등 내용과 같습니다. 자본 예산은 1,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1천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업무용 PC 및 모니터 10대분에 대한 구입 예산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경영지원팀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222억 5,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억 7,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11억 9,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력 운영비는 인건비 관련 호봉 인상률과 기관제 근로자의 생활임금 인상액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2억 5,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합리적 성과관리 정착 사업비는 전년 대비 3,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임원 채용 공고료 400만 원, 채용 시험 수수료 500만 원, 정부 정책에 따른 직무 중심의 인사 관리에 대한 직무 중심 인사 체제 컨설팅비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진 노사 문화정착 사업비는 전년 대비 1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재무 건전성 개선 사업비는 전년 대비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4억 3,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 예산은 8,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사급여 시스템의 기능을 공단의 인사급여 체제와 맞게 고도화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시설운영팀 종합운동장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1억 4,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 예상은 미편성하여 전년 대비 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운영팀 안성시 체육관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1억 1,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 예산은 미편성하여 전년 대비 2,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시설운영팀 소프트테니스 구장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3억 3,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4,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으로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초단시간 근로자 1명 600만 원 신규 편성, 신규 수수료 CCTV 용역에 따른 수수료 등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산 예산은 97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6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공기구 비품으로 스피커 4대 구입 예산입니다. 다음은 48페이지입니다. 시설운영팀 안성맞춤구장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9,900만 원으로 1천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 예산은 미편성하여 전년 대비 13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시설운영팀 배드민턴구장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7,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천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 예산은 미편성하여 전년 대비 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페이지입니다. 사업운영팀 국민체육센터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9억 6,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8,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2억 9,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근무일수 감소에 따른 인건비 300만 원 감액, 지급 수수료에 동북권 셔틀버스 운영 용역비 등 1억 2,200만 원 신규 편성, 공공요금 및 제세 전기 사용료, 도시가스 사용료 등 1억
7,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수선 유지 교체비에 연간 수선비 등 1,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 예산은 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모바일 영수증 시스템 구축비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입니다. 고객 맞춤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19억 7,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억 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건비는 2024년 생활임금 인상에 따른 증가분, 기간제 근로자 2명 증가분과 기본급 인상분 반영에 따라 6,700만 원, 그리고 퇴직급여 예산은 기존 전액 시비 지원인 전략기획 담당관 소속 예산에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시도비 예산으로 7,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운영비, 지급수수료 관제 시스템 유지 보수료 1,100만 원 증액, 차량 외부 세차비 600만 원 및 고속도로 통행료 2,500만 원 평균 편성하였습니다. 임차료와 임차택시 세대분 1억 2,6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인건비와 연동되는 연금, 부담금 등 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4억 700만 원으로 휠체어 차량 2대, 비휠체어 차량 8대, 총 10대가 증차 운영할 계획으로 운영인력 10명 인건비 3억과 차량 운영 관련 경비 1억 7,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본 예산은 미편성하여 전년 대비 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맞춤팀 안성시 추모공원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1억 1,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 예산은 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동 보장구 급속 충전기 1대 신규 구입 예산입니다. 다음은 75페이지입니다. 재활용 사업팀 생활자원시설센터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6억 2,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4,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의 음수용비, 홍보용 소모품 등 100만 원 감액, 지급수수료의 4,100만 원 감액, 공급 요금 및 제세, 전기 사용료 등 1,400만 원 감액, 수선 유지 교체비에 연간 수선 유지비, 컨베이어 수선 예비 용품 투입, 컨베이어 교체 공사비 등 1,800만 원 증액, 관소 업무비에 부서 업무비는 조직 개편에 따른 환경사업부 인력 부분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 예산은 7,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5,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 내용으로는 스키로다 일대 구입 예산입니다. 다음은 82페이지입니다. 재활용 사업팀 환경안정화시설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2억 1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2,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2,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감 사유로는 지급수수료, 계량대 정기 검사비, 시설 소속비 등 200만 원 증액, 공급요금 및 제세에 전기 사용료 등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차량 선박비에 차량 수리비 등 400만 원 감액, 국내여비 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 예산은 미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6페이지입니다. 도시환경 1팀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6억 8,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9,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 예산은 1억으로 전년 대비 4억 2,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억은 재활용 수거 차량 1대에 대한 신규 차량 구입 예산입니다. 다음은 도시환경 2팀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6억 8,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6억 5,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차량 문방구의 재활용 수거 차량 1대에 대한 신규 차량 구입 예산과 공기부 표매 북부구역 대기실 비품으로 전자레인지 등 비품 구입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입니다. 자원회수팀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일시억 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7,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 예산은 83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5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기구 비품으로 내구연한이 지난 불용 예정 물품인 냉난방기로 제어실 1대, 크레인실 1대에 대한 구입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안성시 시설관리공단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이정찬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부장팀장님께서는 보충 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관실 의원님. 네, 설명서 40페이지입니다. 사업 내용 중에 실내체육관 수선 유지비가 2,400이었고요. 전기 판넬 교체 공사가 470만 원이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자세하게 해주시겠어요? 실내체육관 시설운영팀입니다. 예. 팀장님 네. 말씀하셔도 되겠습니까? 네, 시설운영팀장 장유정입니다. 저희 그 실내체육관 수선유지비 같은 경우 저희가 매월 120만 원씩 이제 12달 그렇게 이제 세운 수선유지비가 있고요. 저희가 그 건물이 지금 2002년도에 준공된 21년 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소방 펌프라든가 이제 전기 판넬들 이제 별도로다가 그 공사하는 내역을 따로 저희가 예산을 세운 부분입니다. 뭐 세부적인 어떤 공사까지는 제가 추후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실내 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그 벽에 그 점수를 나타내는 점수판이 있는데 그게 고장난 지가 꽤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게 아직까지도 교체가 되거나 뭐 수선이 되거나 한 게 없어서 혹시 그 비용으로 잡아놓으신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음향이라든가 조명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점수판 같은 경우 이제 그 워낙 비용이 많이 소요가 되는 부분이라서 그거는 여기 문화체육관광과에다가 이제 요청을 드리는 사항이고 그 부분도 아마 이제 시에서 검토하셔가지고 예산을 세우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뭐 고장난 지 뭐 10여 년이 넘었다고 얘기를 해서 불 켜진 날이 없었다 얘기를 하시길래 이제 그 부분도 이제 고쳐져야 되는 부분인데 시민분들이 이제 실내체육관을 사용하시면서 불편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제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안설시설관리공단 예산 설명서가 이게 지금 첫 표지가 2024년도고 여긴 2023년도라는데 2024년도 거 맞는 거죠, 이거? 네. 예산 설명서요? 예. 예. 여기 2023이 잘못된 건가요? 밑에 요 표시 요거요. 이 인쇄가 참. 24년도 맞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24년도. 아니 그리고 이게 지금 이게 저기를 볼 수가 없어요. 보시면 우리
우리 전반적으로 한 23쪽에서 26쪽 막 이렇게 한번 좀 봐주세요. 거기 보면 전년비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 아까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게 전년비가 기록이 안 되면 이게 전체적으로 이것도 다 시스템에 연결되어 있는 건가요? 우리 저기 전략기획 담당관님? 어떤 거예요? 23년도 전년비를 이렇게 써놨어요. 제가 보면 저 선진문화정착 좀 3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여기 보면 이거 하여튼 뭐 122만 원이 증가했다고 돼 있는데 일반 운영비가 마이너스 128만 원. 그러면 이제 토탈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사무관리비는 500대 500 해갖고 증감은 0으로 해놨어. 그러면 생활체육 경비는 500이면 저긴 이게 전년비가 없는 건가요? 이거 신규예요, 혹시? 예, 말씀하세요. 예. 제가 경영사업부장 김경원입니다. 네. 이게 저희가 지금 통합회계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안성시와 별도로 쓰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안성시 프로그램하고는 연결이 안 되는 상황인 거고요. 이게 죄송한 말씀인데 저희가 올해 그 통합회계 프로그램 자체가 이게 예산 편성하는 방식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시하고 거의 동일하게 사업별 예산으로 올해부터 이제 바뀌는 체제인데 그 바뀌는 거에서 이 프로그램이 사실상 따라가질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럼 이게 지금 예. 전체가 다 그래요. 지금 뒤에도 보시면 어차피 2024년도하고 토탈은 마이너스 플러스가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거기 이게 신규 예산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가 없이 쭉 다 나와 있어요. 끝까지.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다 그러네요, 보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예. 제가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제가 공단에 입사하기 전에 업무용 프로그램을 짠 그 직장에 근무했었기 때문에 제가 좀 내용이 이해가 가는 게 지금 총계가 나와 있고 전례가 나와 있는 부분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페이지에 사무관리비는 01이라는 번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72201이라면 전년도 데이터를 불러올 때 사무관리비라는 그 목이 아예 세팅이 돼 있기 때문에 예산 편성 목으로 세팅이 돼 있기 때문에 사무관리비라는 텍스트비를 비교해서 갖고 오는 게 아니라 722-201-01이라는 번호를 갖고 물고 오는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가족증명서 뛸 때 그리고 뭐 증번 초본을 뛸 때 주민번호를 물어보는 이유가 시스템 상에서는 홍연주라는 이름을 가지는 게 아니라 고유한 코드라고 표현하는데 고유한 식별번호를 가지고서 초본도 띄고 가족증명서도 하나를 다 뛸 수가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제 이름이 홍연주면 홍연주라는 이름을 갖고 띄면 동명이인도 있을 수 있고 만약에 그거를 그냥 직접 입력하면 어떤 사람은 텍스트를 입력할 때 홍 띄고 현주 띄는 사람도 있고 붙여서 홍연주라는 사람이라고 입력을 해버리면 같은 사람인데도 시스템에서는 비교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유번호인 주민번호 갖고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 목에 보면 사무관리비 보면 722-201-01이라는 그 코드를 받고 전년에 그 코드와 똑같은 금액을 비교를 해야 하는데 지금 저희가 동그라미로 써 있는 건 예산 지침에 나와 있는 목이 아니라 산출기초에 어떤 내용이다를 써주는 거기 때문에 고유 번호가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대회 출전 경비 이렇게 써 있다가 내년에 생활체육대회 출전비 이렇게 되면 서로 같은 거라고 인식을 하지 못합니다. 시스템에서. 그러니까 시스템에서 이 총계를 보여주는 금액은 고유 번호를 갖고 있는 것만 전년도의 데이터를 물고 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 텍스트로 갖고 있는 산출 기초의 단위들은 아마 전년도의 데이터를 갖고 오지 못하는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상의 그 로직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무슨 말씀인지 하여튼 예산 설명서와 예산서를 내시면 저희가 볼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되는 게 우리 시설관리공단이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넘어왔으면 저희가 좀
알기 쉽게 편하게 좀 봐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까지 좀 점검하셔서 이 부분들 의원님이 좀 편안하게 보실 수 있도록 하여튼 자료를 제출을 해 주셔야 되는데 아니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그것도 어렵지만 이게 이제 지금 이렇게 안 돼 있으니까 보기가 너무 불편해서 말씀을 좀 드린 거예요. 그리고 아까 우리 저 전략기획 담당관님 계실 때 이거를 못 끌어온다고 하셨는데 시스템 빨리 바꾸실 건가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시스템을 바꿔도 그럼 계속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게 아니, 프로그램의 자체는 그 시스템의 회사가 아니라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때 그 자체가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은 저희가 방법은 유일하게 생활체육대회 출전 경비라는 거를 전년에도 올해도 똑같이 글자를 써야 하고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 아니면 이제 저희가 더 노력을 한다 그러면 시스템으로 출력한 것에 수작업을 더해서 전년도 걸 찾아서 하는 그런 공수가 더 필요한 작업을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걸 의원들이 그렇게 해서 알아서 편하게 관리해서 이렇게 볼 수가 없으니까요. 이거를 만들어서 제대로 된 자료를 내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수작업을 해서라도 그렇게 보내드리겠습니다. 혹시 그 더 질의하실 내용 예, 황윤희 의원님. 네, 지금 기간제 및 단기간 근로자는 작년에 비해서 16명 증원된 계신 거죠? 이게 지금 사업 운영팀 2명, 고객 맞춤팀 12명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주로 어느 그 팀으로 가서 근무하는 인원들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고객 맞춤팀 그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지원센터. 차량 10대 증원, 열대 증원에 대한 인력 증원인 거라고 보면 되는 야간 또 근무요원 또 임명이 늘어납니다. 네네네. 그 자본 지출이 어마어마하게 줄었어요. 네, 예, 이게 전략기획 담당관에서 전출하는 액수도 엄청 줄고 교통정책과도 줄고 했는데 그래서 다 팀별로 보니까 자본 그 지출이 거의 대부분의 그 감액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1년 이렇게 해도 괜찮은가요? 그 올해는 이제 우리 기반 시설로 그 프로그램 인사 관리 프로그램 그리고 뭐 어떤 프로그램 2개죠? 프로그램 네. 그 하고 또 환경 쪽에 장비를 좀 구입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많이 이렇게 충족이 돼서 내년도까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안 해도 괜찮은. 원래 좀 자본적 지출을 해서 구비를 많이 했기 예, 때문에 예. 내년에는 올해 27억 정도를 했거든요. 그러면 올해가 평년도에 비해서 많이 한 건가요? 많이 한 거죠. 많이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굳이 자본적 지출이 이만큼 줄어도 별 문제는 없을 것이다. 문제보다도 이제 뭐 저희들이 예산상 뭐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제 그쪽을 손댄 거고요. 유보시킬 부분이 그쪽밖에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한 거죠. 이 자본적 지출 이렇게 감한 거는 그러면 그 시 예산팀의 어떤 그런 지시 때문에 그렇게 된 건가요? 그 어떤 지시라기보다도 이제 뭐 정부 정책이 그렇게 간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렇게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예. 기획예산팀 홍현주입니다. 예, 전년도보다 아니 23년도보다 24년에 자본 예산이 많이 줄은 건 뭐 그 정부 정책 영향도 있지만 물론 당연히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 자본 예산의 대부분을 많이 차지했던 게 23년에 차량 구입이었어요. 청소 차량 구입. 올해 같은 경우 14대인가 정확히 됐으면 모르겠습니다. 14대 정도로 알고 있는데 14 정도를 다 새로 구입을 해서 준비를 했고 내년에는 그 차량이 청소 차량을 2대만 구입을 하면 되는 거고 더 쓸 수 있는 거 좀 더 유보해보자는 얘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정보화를 주관하는 부서였는데 올해 인사거시별 시스템 홈페이지 네트워크 장비 이런 그 기간 정보화 장비를 올해 많이 구축을 해서 내년까지는 그 구축이 이제 또 한동안은 할 필요가 없어서 그 부분에서 자본 예산이 많이 줄어드는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네, 이건실 의원입니다. 국민체육센터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페이지 56페이지고요. 자산 지금 취득비를 보니까 600만 원이 됐고 이게 모바일 영수증 시스템 구축이거든요. 지금 현재 그 국민체육센터에서 지금 자산으로 취득한 것들 중에 시스템적으로 그 등록을 하고 등록하신 분들이 돈을 지급을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맞는 영수증을 하는 거가 다 하나의 시스템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의 시스템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담당 팀장님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운영팀 신수진입니다. 예, 저희가 그 코로나 지나고 나서 건강나눔이라는 업체에서 일괄적으로 다 한 번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수증 시스템 구축은 별도로 다시 한 건가요? 네, 그 기존 프로그램에 추가해서 그 영수증을 모바일로 출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더 추가해서 구축을 하는 그럼 부분입니다. 일전에는 그러면 모바일 영수증이 안 나오고 네네. 그럼 일반 종이 영수증, 영수증만 종이 가능합니다. 영수증으로만 하나요? 네네. 그러면 이거는 온라인으로 그러면 다들 신청이 가능하시겠네요. 온라인으로 아니고 이제 현장에서 영수증, 종이 영수증 대신에 모바일 영수증 발급을 원하시면 저희가 핸드폰으로 네, 이제 전송해 드리는 네, 네. 우체국 같은 경우도 모바일 영수증을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항상 그 신청과 접수가 이루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모바일로도 이루어지는 건가요? 이제 저희가 앱에서도 결제가 가능하거든요. 온라인에서도. 근데 온라인에서는 이제 아예 영수증 자체를 출력하는 경우가 없고요. 이렇게 개인 뭐 문자나 이런 걸로 받아 보시는 거고 실제로 영수증의 경우에는 현장에서만 네, 출력합니다. 네네. 운영에 대해서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수영 강습이 있는데 네. 수영 강습이 이제 A, B, C가 있다면 이제 뭐 열어놓는 기간이 뭐 열흘, 뭐 일주일 정도가 되겠고요. 만약에 그 일자가 끝나고 나면 그 수강 인원을 채운 반도 있겠고 그렇지 않은 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네네. 만약에 채우지 않은 반 같은 경우는 추후에 또 접수가 가능한가요? 저희가 기존의 그 1년 과정으로 일단은 강습이 이루어지고요. 매월 이제 재등록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등록 기간 중에 기존 회원님들이 등록을 하시고 그 등록을 안 한 자리에 한해서 그 마지막 주에 신규 회원을 또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정원을 많이 채워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신규까지가 끝났는데도 네네. 비었어요. 그러면- 비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럼 네. 거기에는 다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네, 저희가 이제 개인 강습이 아니고 그룹 강습이다 보니까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이제 커리큘럼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도에 이제 들어오시는 경우는 네, 네, 강사가 좀 케어하기가 힘든 부분이라 그렇게 운영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신규는 그럴 수는 있는데 이제 뭐 부모님들이 간혹 아이들 하는 경우가 이제 깜빡 잊었을 경우 이제 그런 경우들을 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분명히 시간은 아직까지 지나지는 않았고 일일 날이 되기까지는 시간은 있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는 그 재등록 기간이 끝났고 신규만 하기 때문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입장으로만 고수를 한다고 하셔서 분명히 자리가 남으면 그 자리를 유들성 있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저는 이게 시스템으로만 이루어지는가 싶어서 여쭤봤거든요. 근데 현장 접수라면 충분히 어느 여유 정도를 줄 수 있지 않을까요? 저희가 위원님 재등록 기간이 일주일 동안입니다. 그리고 네. 첫날과 마지막 날에 안내 문자를 전체 발송을 다 해드리고요. 네. 일주일이라고 하면 사실 그렇게 짧은 기간은 아닙니다. 기간의 문제가 네. 아니라 네네. 본인들의 기억력의 문제겠죠. 그리고 저희가 현장 방문만 해서 접수를 하는 게 아니라 현장 방문과 온라인 접수가 모두 다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일일 날 시작일이면 그 전까지는 받아주실 수 있는 거 아니냐는 말씀을 근데 드리는 저희도 건데요. 이제
그 강습 인원에 대한 확정을 지어야 강사분들이 강습 인원에 대한 그 파악도 하시고 하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계속 강습이 바로 시작하기 전날까지도 계속 인원을 새로 추가로 받기에는 조금 저희 운영상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근데 그게 기존에 할 수 있었던 부분이면 선생님께서 10명이면 10명 준비를 다 하고 계시는데 그게 8명이 될 수도 있고 5명이 될 수도 있는 거는 10명 안에서 충분히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재등록 기간을 놓치신 분들 말씀하시는 거 네, 그렇죠. 아니실까요? 네. 근데 재등록 기간을 놓치신 분들도 이제 신규 등록 기간에 다시 신규 등록이 가능하십니다. 아, 그래요? 네네네. 근데 이제 신규 등록을 반드시 그분들이 그 자리에 들어가리라는 보장은 없으시죠. 다른 대기자분들도 신규 등록을 기다리고 계실 테니까요. 근데 네. 그분들한테도 그 자리는 열려 있는 자리입니다. 네네.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한 달을 고스란히 쉬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길래 네네. 사실 비어 있는 자리가 있다면 당연히 들어갈 수 있는 여유는 주실 수 있는 게 아닌가. 원칙이라는 거는 있지만 실제 네네. 1일부터 들어가는 수업인데 30일까지 정도는 충분히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안 네. 설명 드렸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정통은 의원입니다. 세외 수입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는 그 묘지 안성시 추모공원 보니까는 그 수입이 페이지 3쪽입니다. 예산 설명서 페이지 3쪽 보면은 여기 보면요 이제 질문을 그냥 쭉 드리겠습니다. 한 번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모공원에 보니까는 묘지 이용료는 그대로인데요. 9번부터 재활용 판매 수입이 7억 8천이 늘었습니다. 이제 내년도 예산 수입 잡으셨는데 그리고 쓰레기 봉투 판매 사업비 수입도 세계 수입 목표가 24년도에 지금 현재 많이 증감해서 5억 2천 8천 원이 늘었습니다. 이제 예상이겠죠. 그다음 폐기물 스티커 판매 사업도 2,400만 원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 수거 운반 처리 수수료가 징수 업무 공단 이관이라고 하셔갖고 1,560만 원이 잡혔습니다. 이렇게 수입이 지금 이제 23년도에 비해서 24년도가 이제 대폭 좀 경기도 많이 어렵다고 하는데도 보니까 이게 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떤 부분인지 지금 재활용 그 분리 작업이 잘 돼서 재활용품 판매 수입이 늘어나는 걸까요? 재활용품 같은 경우는 쓰레기 판매 수입은 쭉 지금 수입 늘은 거에 대해서 이 부분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영사업부장 김경호입니다. 제가 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안성시 그 추모공원에 대해서 지금 23년도에 목표하고 24년도 목표가 변함이 없는 거는 저희가 이제 올해 년도에 2023년이 이제 윤달이 낀 해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그걸 예측을 했을 때 윤달이 꼈을 때 그 장을 그 묘를 이전하는 거에 대해서 미처 그렇게 많이 이전할 줄 몰랐는데 올해 년도 지금 12월 기점으로 한 장으로 보면 자연장이나 뭐 지금 수목장 중에서 6기, 12위 하면은 다 만장이 다 찬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봉안담이라고 8,300기가 있는데 지금 8,900기, 요 8,900기가 있는데 내년에는 이 잔디장하고 이 수목장 자체가 다 만장이기 때문에 봉안담만 위주로 이제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따져 보니까 봉안담 같은 경우 저희가 이제 부부담이 있고 개인담이 있는데 부부담이 한 670기 그리고 이제 개인담이 한 8,300기 요 정도가 되고 있는데 저희가 오픈한 지가 이 개장한 지가 2년 6개월이거든요. 근데 2년 6개월 만에 잔디장하고 이 수목장은 다 찼고 이 부부담 같은 경우가 한 52% 정도 찬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그럼 앞으로 2년 6개월 3년이 안 되는 거기서 다시 만장을 찰려면은 내년도에 한 30% 정도 더 이제 부부담을 찰 것 같고, 그리고 2년 6개월 만에 개인담은 6%밖에 지금 안 찼거든요. 그러면은 한 3분의 1 따지면 2% 정도 따져 보니까 목표가 연초랑 이제 2023년도하고 같은 목표치가 좀 나왔고요. 재활용 판매 수익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연초에 이제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그 쓰레기 좀 대란이 있었고, 그거에 따라서 사실상 재활용품이 폭발을 했습니다. 그게 폭증적으로 이제 늘었고, 그게 주민들이 재활용에 대해서 배출량이 많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지금 2023년 지금 현재 저희가 10월 기준으로 보면 한 77% 이상 지금 상승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이 19억 8천에 대해서는 올해 년도 이제 지금 현재 지금 한 1억 17억 이상 지금 진행이 되어 왔기 때문에 이 목표치는 충분히 달성할 거가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종량제 봉투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이제 소각용 봉투가 덜 팔리긴 했는데 그게 이제 덜 팔렸다 하더라도 작년 이제 올해부터 이제 다시 종량제 봉투 판매 단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승한 부분이 내년 거에 좀 반영이 되는 거고, 더불어서 그 일회용품 지금 마트에서 일회용품을 못 팔게 돼 있잖아요. 그거로 인해서 또 좀 약간 상승의 폭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폐기물 스티커 판매는 거의 많이 적이 되진 않았다고 이렇게 보는 거고, 어쨌든 계속 폐기물 스티커도 줄어들진 않고 계속 배출이 계속 되고 있는 상태고요. 음식물 쓰레기 그 수거운반 처리 수수료는 자원회수 쪽에서 관리하던 거를 저희가 이제 관리하는 쪽으로 지금 이관이 된 상태고요. 지금 한 10개 아파트, 안성에 지금 10개 아파트가 이제 이 RFID 이 전자칩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앞으로 2개가 이제 뭐 서강 아파트 뭐 이런 식으로 아파트가 지금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충분히 이거는 달성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안성시 추모공원, 그러면 지금 현재 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라면 같은 예산치를 잡으면 수익 예산치를 잡으시면 안 되고, 지금 현재 약간 부모담 같은 경우에 부부담 그런 것 같은 경우 30% 정도 올해 이제 24년도에는 이제 들어올 것 같다. 그리고 이제 개인담이 약 2%, 그거는 거의 아주 소폭인 거죠. 거의 그래프상으로도 거의 변화가 없을 정도인데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는 부부담 같은 경우에 30% 정도를 예상하고 있으시다면 이 증가폭, 수입 증가폭에 약 한 25% 정도 지금 정확하게 지금 내다보고 계신 부분이 있으신 거잖아요. 올해 늘어나는 그 수치로 봤을 때. 그렇다면 여기에 본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더 예산 수입에 대한 이 정확도를 좀 높여주시려면 지금 지금 현재 계획하고 이제 미리 가상치 놨던 거에 대해서 한 25% 정도를 좀 담아주셨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이렇게 뭐 들어와야 들어오는 거지만 그래도 이제 목표치가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담아주셨으면 어떨까 싶고, 지금 거기서 볼 때 우리 이제 그 재활용품 이제 우리 생활용 폐기물에서 이제 재활용품 수입이 지금 이제 분리배출이 잘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따지면 예, 맞습니다. 예, 분리배출이 좀 더 잘 돼서 지금 이제 우리가 재활용품 수입이 늘고 있다. 이렇게 하시는 거. 이거는 우리가 아픈 것만큼 성숙해져서 오히려 이제 전화위복이 돼서 좀 재활용품에 대한 그 시민들이 분리배출을 좀 더 잘하는 게 돼서 오히려 더 좋은 변화로 온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원래는 12억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7억 8천 정도
증가되면은 증가폭이 좀 많은 편이기는 한데 아마 꾸준히 노력하면 이 부분은 더 상향으로 윗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가 이제 그 조금 더 꾸준히 노력해 주셔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리배출 잘 되는 그 우리 이제 공동주택 이사장님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안을 이제 개인 주택은 어쩔 수 없지만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그 재활용 분리배출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래도 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양이 그 수거량이 좀 나오면 잘 되는 곳에 그 조금 더 이렇게 포상도 해주고 이렇게 하셔갖고 이 조금 더 많이 이런 부분들이 좀 올라갈 수 있도록 좀 하는 함께 좀 고민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되는 공동주택. 네, 그러면은 이제 추가로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추모공원에서 계속 지금 질문 드릴게요. 요 사업 설명서로 좀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여기 이제 그 본 예산에 보니까 페이지 99쪽입니다. 여기서 추모공원 자본 예산에 공공 편익 대행을 위해서 전동 보장구 급속 충전기를 설치하느냐고 예산을 좀 잡으셨습니다. 전년도에는 200만 원. 근데 이번에는 630만 원을 잡으셨네요. 요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바뀌셨을까요? 일식이라고 했는데 전년도 당초 예산이 200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하나를 이렇게 사는데 가격대가 430만 원이 딱 증감이 될 수는 없거든요. 요게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됐을까요? 요거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경영사업부장 김대원입니다. 네. 요게 이제 저희가 주민 예산 그 예산제를 저희도 이제 시에서도 하고 있지만 저희도 이제 그 공기업으로서 이제 그걸 하라고 하는 지침이 있어서 저희도 매년 그 주민 예산에 대해서 이제 공개 모집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신청된 예산 중에 하나였고 그 전동 보장구 급속 충전기라고 그래서 이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갑자기 이게 전동 보장구가 이제 이게 배터리가 나가는 경우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아니 네. 그거는 뭔지는 압니다. 그게 어떤 데 사용하는지는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게 이제 급속 충전기가 이제 일반 충전기가 있고 전동 보장구도 급속 충전기가 있고 일반 충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년도에는 200만 원이고 이제 아니 올해는 200만 원이고 23년도께 그런데 내년도 거는 430이 증가돼서 630만 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 설명이 200만 원 잡혔을 때는 일반 충전기였는데 630만 원 잡을 때는 급속 충전기라 430만 원이 증가됐다. 뭐 이런 내용도 없고 그래서 저 일시라. 예, 요게 그 전년도에 200만 원은 이 급속 충전기 200만 원이 아니고요. 다른 비품인 거고 전년도에 그냥 200만 원 예산 당겨 섰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일식으로 630만 원 하나의 급속 충전기를 설치비입니다. 그냥 설치하는 하나예요. 그러면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전년도에는 200만 원이 다른 걸 사신 거고 예, 다른 걸 산 겁니다. 이번에 이제 이 급속 충전기 한 대를 지금 이제 630만 원 들여서 사시겠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예,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좀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 2팀 겁니다. 환경관리 사업비인데요. 보니까 여기에 청소 차량 구입, 재활용 수거 차량 한 대에 해서 1억 잡혀 있습니다. 네, 요 차량 하나 추가로 구입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차량 하나 지금 재활용 수거 차량 한 대를 추가로 요거는 생활 폐기물이 아니라 재활용만 수거하시는 차량인 거죠? 아, 그러십니까? 그러면은 혹시 아파트에 그 생활용 폐기물
저기 주 몇 회 정도 수거하십니까? 공동주택에 주 3회요? 자,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는 주 3회 들어갑니까? 확실하십니까? 이게 만약에 이렇게 수거가 안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지금 이렇게 수거되지 않는다면. 네. 그러면 이거 데이터 혹시 그 자료 있으십니까? 안성의 아파트가 혹시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우리 이제 수거하시는 곳이 대략적으로 몇 군데 모르십니까? 약 72개소 정도 되십니까? 그럼 이 72개소에 대한 현황이 있으신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주 단위로 수거하신다고요. 그러니까는 생활 쓰레기는 3회, 음식물 쓰레기는 또 아까 3회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재활용은 혹시 그러면 다른 날 하시지 않습니까? 재활용품은 같은 날 안 하실 거 아닙니까? 재활용품 수거 따로 해 오시죠? 그거는 몇 회 정도 하십니까? 같이 합니까? 네. 그 재활용은 혹시 여기 담당 없으십니까? 재활용품만 수거하는 네. 네. 마이크 키셔야 돼서 네. 네.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모든 재활용품을 저희가 수거하고 있지 않고요. 스티로폼하고 투명 페트, 플라스틱류만 저희가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스티로폼, 투명 페트병 투명 패티, 그리고 플라스틱류에 대해서만 저희가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요거 몇 번 정도 하십니까? 그것도 아파트마다 좀 상이한데요. 한 번 들어가는 것도 있고요. 두 번, 주 1회, 네. 주 1회인 것도 있고. 이 두 번이나 세 번 들어가는 것도 있고 아파트마다 좀 상이합니다. 아파트 규모에 따라서 다르게 들어갑니다. 주 1회나 2회. 네. 그러면 이제 한 가지 또 추가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1회나 2회를 하는데 네. 이거를 갖다가 다 빠셔서 담아 놔야지 수거해 가십니까?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묶어만 놔도 수거를 해 가십니까?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톤마대라고 하는 그 쌀겨 담는 큰 마대가 있습니다. 담아 놓으시면 수거가 되고 있고요. 네. 네, 투명 페트병의 경우에는 그 수거하는 요령을 다 말씀을 드려놓은 상태입니다. 라벨지를 제거하고 이물질을 없앤 깨끗한 상태, 그 상태가 되어야지 수거가 가능합니다. 스티로폼. 스티로폼의 경우에도 거기에 붙어있는 이물질들 다 제거해야지 재활용이 가능한 스티로폼으로 묶어만 놓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묶어만 놓으면 저희가 와서 또 작업을 하긴 하는데요. 일단 배출 요령은 아니 스티커 같은 건 띄고 네. 제가 궁금한 거는 스티커 제거 작업하는 거는 저희가 이제 그동안 계속 교육을 받아서 아는데 네. 지금 현재 민원인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스티로폼을 부셔야 네. 부셔서 담아 놔야 가져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근데 자연불학에서는 이렇게 끈으로 묶어 놓으면 가져가시거든요. 아마 그 부분은 그 청소 차량에 담을 수 있는 스티로폼의 양이 정해져 있는데 그걸 부수지 않았을 경우에 부피가 커져서 담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양해 사항을 좀 부탁드린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거 묶어만 놔도 가져가시는 거는 맞죠? 근데 원래는. 네. 저희도 이제 많은 부분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많은 아파트를 돌면서 수거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한 곳에서 너무 많은 것을 부피가 많은 것을 차지해서 수거를 한다면 다른 아파트를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럼 우리 팀장님 부모님이 아파트에 사신다고 생각하고요. 팀장님 부모님이 아파트에 사시는데 그거를 꼭 부시라고 합니다. 그 스티로폼이 잘 부서지는 것도 있지만 이거 안 부서지는 거 되게 많습니다. 그거 이렇게 부셔서 그 담아갖고 넣으실 수 있을 것 같으십니까? 다리 들어갖고 팍 부시다가 자빠지는 거죠. 넘어지시고 다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자연불악도 다 부셔갖고 넣으라고 해야죠. 자연불악 거는 그 노건으로 묶어갖고 저기 내놓으면은 그 이물질 아까 제거라고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그 이물질 제거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계속 교육을 받고 있으니까 띄고 묶어서 이렇게
내놓습니다. 자영불학들 가보면은 대부분 뭐 이제 식당들이 특히나 좀 많이 내놓으시는 편인데 다 가져가십니다. 수거. 그런데 비단 공동주택은 이거를 부셔가지고 집어넣으라고 하는데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연로하신 분들이 좀 많이 계십니다. 근데 그걸 꼭 굳이 부셔갖고 넣으라고 하다가 이거 그 말씀이 왜 나오셨냐면 가족 중에 젊은 사람이 없고 이제 연세 드신 분만 계신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부시기가 너무 어려운데 이걸 부셔야만 가져간다고 하니까 관리소에서 부시지 않은 거는 못 내놓게 하니까 이거를 꼭 부셔야 되는데 힘은 모자르고 이러니까 이게 이제 민원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거를 그냥 가져가면 안 되냐 묶어놓고 묶는 거는 가능한데 그거를 다 두꺼운 스티로폼 같은 게 부시는 게 안 되는 거죠. 힘이. 그래서 이 부분은 그 강제하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이제 우리 운반 차량에 그 수거를 좀 횟수를 좀 줄이고 좀 더 원활한 수거를 위해서 권장 사항이면요. 이 부분은 어려우신 분들은 부셔서 넣으시는 게 가능하신 분들은 그렇게 놔주시면 되겠지만 그게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하라고 이렇게 한번 아파트마다 좀 이건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장님 요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연세 있으신데 이걸 굳이 부시라고 하니까 이걸 부시다가 이렇게 손으로 안 되니까 발로 들고 이게 콱 밟아서 부시려고 하시다가 넘어지셔갖고 수차례 다치셨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한 분만 그러셨다면은 좀 옆에서 도움을 받으시면 되는데 이제 그 아파트에 이제 갔더니 너도 나도 이구동성으로 맞다고 우리 그게 너무 힘들다 이거를 좀 어떻게 좀 해결을 해달라라는 말씀을 여러분께서 하셔서 이게 지금 강제하는 사안이 아니라면 그렇게 부실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넣어서 넣어놓으면 더 이제 좋고 원활한 그 수거를 위해서 협조 요청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굳이 부시기가 어려운 부분은 묶어서 놓으시라고 이렇게 좀 하셔갖고 수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날씨도 추운데 이제 수거하러 다니시는 어려움들도 계실 거고 이제 길도 노면도 미끄럽고 하시는데 많이 힘드신 건 좀 압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자주 해주시고요. 아까 주 3회 음식물 쓰레기 주 3회를 수거해 주신다고 했는데 주 1회밖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름철 내내 그래서 악취로 음식물이 일주일 내내 있었으니까 악취로 굉장히 심했다고 하셨는데요. 요거는 그 현황 좀 정리해갖고 주십시오. 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 스티로폼은 저도 가서 다 부시고 있는데요. 그 하여튼 아파트 민원의 날 가셨더니 그 말씀 하시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아까 똑같은 말씀인 거예요. 부시면 부스레기도 많이 일어나고 하는데 이걸 좀 일괄 수거해서 좀 압축하고 뭐 이런 적은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부시는 게 자꾸 이게 뭐 날리고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가면 이제 경비원분들이 갖다 놓으면 이제 도와서 이렇게 부시긴 하는데 이제 그게 좀 어려우신가 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 자꾸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압축기라든가 뭐 이런 거 없나 싶어요. 그거는 없고 가서 하는 건가요? 이게 그래서 나는 좀 차량 운행을 조금 더 하더라도 그 부분은 좀 원상태로 가져가시는 게 오히려 환경적인 측면에서 더 좋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수고스러움은 뭐 둘째 치더라도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예, 예. 저희들이 어떤 파악을 하고요. 고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특별한 거는 지금 뭐 전체적으로 보시면 운영비가 한 11억 정도 늘은 거죠. 11억 정도 늘고 우리 그 전출금 아까 우리 황윤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자본적 지출 그러니까 자산 취득하는 게 많이 없어진 거죠 지금. 네. 그러다 보니 지금 이제 여기서 마이너스로 나오는데 운영비는 좀 이게 그 우리 한 20명 정도
인원이 좀 늘어서 운영비가 좀 증가한 부분이 좀 제일 큰 것 같아요. 뭐 보니까. 고봉도 증가하고 네. 그런 부분들이 매년 인건비 상승률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일단은 뭐 특별한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말씀하십시오. 네, 저 하나 놓쳐서 저기 지금 그 축구장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축구장 중에서 우리 지금 천연 잔디 구장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 시민 축구단은 있고 우리 이제 안성시에 예. 시민 축구단은 지금 있는데 그 물론 이제 지난번에도 이제 업무 청취 들을 때 이제 그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얘기를 해서 이제 우리가 그 지금 현재 866개 있는 동호회에 속해져 있다라는 이제 그 상황을 좀 파악을 했는데요. 지금 그래도 또 예산은 또 우리 진짜로 시민 축구단처럼 지원은 되는데 팀은 꾸려져 있는데 출전은 동호회 출전 수준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이제 파악이 됐습니다. 언론에도 나왔지 않은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에서 이것을 활성화시키려면 천연 잔디 구장이 한 곳은 있어야 전국대회를 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 축구 저기 보면은 뭐 관리비, 뭐 운영비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 지금 현재 보면은 그 인조 잔디 구장은 몇 년 주기로 이거를 다 드러내고 다시 교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햇빛에 보면 봉글봉글 빠져져 갖고 나오는 것들이 이제 비가 내리면 그게 이제 쓸려서 우수갈로로 다 들어가는 건데 이게 환경 오염의 원인도 요즘 뭐 친환경 제품이 있다라고는 하지만 그게 이제 일단 환경 오염의 원인도 될 뿐더러 우리 천연잔디 구장이 하나 정도 있어서 거기서 전국대회도 좀 치르고 그 잔디 교체가 좀 관리가 문제다라고 하시는데 한쪽에 우리 이제 그 잔디 교체할 수 있는 그 하나 정도를 갖고 있으면서 잔디를 계속 관리하면서 이렇게 교체해 주는 게 그게 오히려 비용 측면에서 덜 들지 않을까. 아니 우리 뭐 일자리 창출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노인분들 왜 이렇게 쓰레기 도로에서 이렇게 좀 주스시는 수거하고 이런 일자리도 있는데 어르신들이 그 분 중에서 일부 그 잔디 관리 하시면서 교체해 주시고 요렇게 좀 활용해도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듭니다만 우리 잔디구장 천연 잔디구장 계획이 전혀 없으십니까? 뭐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아마 수관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계획하고 하는 거 지금 축구장이 다 관리하고 계셔서 관리는 하는데요. 네. 근본적인 질문을 좀 어떤 드렸습니다. 시설 문제까지는 네. 이제 저희들 소관이라고 보기 어렵죠. 그래서 그건 문체과나 시에서 이렇게 해야 체육관에서. 됩니다. 네. 저희들은 뭐 그게 만들어져 갖고 또 되시면 또 운영은 관리는 해 주실 거잖아요. 해야죠. 뭐 네, 그게 만들어진다면은, 있다면 네. 해는 그러면 이제 관리는 만들어서 저희들이 관리가 하지만 넘어가면은 관리는 네. 해주신 그거까지 뭐 설치하고 이런 것까지는 저희들이 네. 좀 네, 어려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들 안 계시죠?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정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1시간이 넘었어?